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님께서 북미 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학순 소장님은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통일부 자체평가위원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세종연구소장 백학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북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과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제의 초점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북한의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생존과 발전이라는 21세기 생존과 발전이라는 대전략 하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핵화가 서로 주고받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은 일단 정치 지도자들이 확고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역사적 기회를 우리가 창출해냈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소련 멸망과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냉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생존과 발전할 것이냐 하는 국가 대전략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도를 한 그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나름대로 강력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시도를 했던 제1차, 제2차 핵 협상, 그리고 2013년에 6.16 이런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대전략을 다시 한번 이것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는 대로 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역사적 기회를 우리가 창출해냈습니다. 정전체제 하에서 한반도 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전쟁, 핵전쟁 위험이 상존했고 또 악화했고, 분단체제가 고착화 됐고 민족문제 해결이 실종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축소당했고, 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가속됐죠. 그러나 올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강대국 정치 변화에 따른 남북한 간의 기회들이 주어졌죠. 7.4 공동성명도 그러고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 그러나 지금은 남북한이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 이러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정책은 바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핵 문제의 파괴적 영향이 중단될 거고요, 또 평화체제가 수립되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평화 통일 요소들이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선 북한은 이거 어찌됐든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충실히 완전히 비핵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미국 군사적 옵션 사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무조건적인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비핵화 약속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핵을 포기하되
생존과 발전이 가능한 조건들을 받아내는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거고,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핵화의 조건들로서 김정은 위원장은 3가지를 내세우고 있죠. 대북 군사적 위협 제거, 안전보장, 제재 완화 제거 및 경제협력. 이게 바로 미국에게 직접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자유적 핵 억제력 포기를 실질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그 성격이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대북 정책 변화도 올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정책 변화가 옴으로써 북한이 당면해야 될 취약성,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대치의 완전한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새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안전장치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보면은 교환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아니고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우리는 핵을 물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미국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을 비핵화하고 미국의 탄도미사일 군사력을 축소하려는 협상이 아니고 바로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그러한 협상이죠. 그런데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말 대 말 수준의 그러한 합의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도 그렇고 대북 안전보장도 그렇고 상당히 그 가역적인 조치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지도자들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또 주고받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 교환의 비대칭성이라는 객관적인 이러한 성격 때문에 주고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터프한 협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아까 초기에 제가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올해 왜 이처럼 문제 해결 쪽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북한은 소련 멸망 이후 수립하고 추구해온 전략적 구상하에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련 멸망할 당시에 조선노동당에서 결국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건설할 것이냐 해서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노선이 승리를 해서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이 표현은 제가 표현하는 하나 분석의 틀로서 북한 정치를,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걸 선택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나선 자유 경제무역지대 창설, 그리고 92년에 바로 김영순 아놀드 켄턴 뉴욕 회담에서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고 관계 정상화하자. 그러면 우리는 핵 프로그램 그런 야망도 버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을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크게 말해서 북한이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북한이 양보를 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소련 부재 공간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대항력으로 사용하려는 균형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서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고 관계 정상화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 회복과 발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신 주려고 했던 것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를 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주고받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4년 제1차 북핵 협상, 2005년 제2차 북핵 협상, 그리고 2013년 6.16 제의는 전부 소련 멸망 이후에 북한이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이행하려는 그러한 각각의 시도였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을 포기하면서 대신 생존과 발전의 조건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죠. 2013년 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시기에 공개적인 전략자산 전개를 미국이 했고, 공개적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을 사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한 10가지에 이르는 그런 대응 조치를 해서 전쟁 위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003, 4년이 흘렀고 2014년 5월에 최홍해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의 강력한 대화 권유, 유관 그에 의해서 또 북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됨으로써 유관 국가들과 대화 의사 표시를 했었죠. 그해 여름에 북한이 대화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대남 대미 대화를 제의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시에 중요했습니다. 66제의라고 부르는 대남 당국 간 대화 제의를 했고 616 제의라고 부르는 소위 미국에 대해서 대미 고위급 대화 제의를 했는데 바로 비핵화 협상 의지를 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 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었지만은 또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를 했지만은 북한은 대미 비난을 일절 삼가고 계속해서 대화, 평화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들어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공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그것을 핵 선제 공격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향후 비핵화 회담은 없다. 핵 관련 회담을 하면은 전부 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했고 작년 12월까지 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소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악화되면서 작년 연말에 핵전쟁 위협이 여러분 김정일 위원장이 나는 핵 단추를 가지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나 미국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핵도 핵이지만은 이 핵을 실은 ICBM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고공으로 이게 높은 각도로 그렇게 시험 발사한 게 아니고 정상 각도로 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좌절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군사적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사용하려면 100% 전제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을 때려서 첫 번째 타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적인 군사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북한의 보복력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ICBM 개발 능력 과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맞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 김정인 위원장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마는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 이행을 또다시 매우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핵위기 1994년, 2005년 9.19 공동성명, 그 다음에 2013년 6.16 제의,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4차 어떤 생존 전략이라는 대국가 전략을 이행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협상을 제의했을 때 대화의 어떤 테이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이런 어떤 그러한 대전략을 내세우면서 미국에게 설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할 테니 안전보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북한의 역사를 보면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무슨 3가지, 5가지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안전보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예 솔직하게
비핵화할 때니 우리 체제를 너희들이 위협하지 말아다오. 이런 아주 강력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협상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조건, 좀 더 진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협상가로서 거의 본능적으로 딜 메이킹이 가능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호응하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북한의 이런 협력적인 행위를 이번에 올해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화해협력, 평화정책, 그리고 비핵화, 어떤 평화번영 이런 정책의 계속적인 제의, 이런 것에 지금 북한이 또 호응하고 국제사회가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 지도자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됐다. 사실은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국은 5월 달에 다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취소된 6.12 싱가포르 국제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만은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전문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전보장 제공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firm and unwavering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확인한다. 그리고 또 나중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보장 약속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전문에서 굉장히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미국이 그렇게 협상을 잘했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4대 합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합의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대전환의 과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동력을 획득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이미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특히 한민족의 평화에 대한 열망, 작년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위협도 단순한 전쟁 위협이 아니라 핵전쟁 위협을 우리가 시달렸잖아요. 끝이 없이 그 고조되는 핵전쟁 위협.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이런 상황을 맞고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이미 시작된 과정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만일 이러한 과정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있다면은 한반도 동북아 질서 재구성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 탈락을 한다면은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싫어서 나 걸어나가겠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러한 대질서 재구성의 과정에서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관련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있고요. 지속적인 남북 한미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한, 한미, 한중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남한은 북미 직접 대화가 부재했을 때는 중재, 가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북미 직접 대화가 시작된 다음에는 그러한 중재 역할은 축소가 되면서 북미 양국이 남한의 이익을 소홀히 다룰 그러한 위험성이 어디까지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과 남북 간의 그런 협력을 강화로 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 역할을 북한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이 과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좀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 지역에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들의 정부 차원의 협력, 이건 북미 간의
아주 잘 되고 있고 한미 간에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각국에서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우리나라 사회도 일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제대로 잘 될 것이냐, 제대로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 제대로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불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실제 일을 해내는 정부 간의 협력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비핵화 평화 정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핵화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은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테크노크라트들은 군산복합체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CBID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신화다,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미국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 완전하단 말에는 사실은 저는 이 B하고 I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B라는 이 verifiable, 이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CBID 할 때 C,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달성해내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의 요소가 들어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I라는 것,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한 C 할 때 C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내는 그러한 하나의 양태,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면은 사실은 CBID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 핵 신고, 검증 문제가 있고, 특히 핵을 신고할 때 완전히 해줄 것이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제, 그리고 검증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신고한 대로 임시적인 사찰을 하고 또 루틴하게 일반적인 사찰을,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북한이 신고한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에, 또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 특별 사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사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런 요소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자기 시대를 열려는 그러한 그리고 국가 대전략을 통해서 생존과 발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이 필요하지만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현실적으로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국들의 중요 이익이 최대치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호 보장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쉬운 협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북미 간에는 교환의 비대칭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치 지도자들, 특히 북미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상호 신뢰 구축 행위와 윈윈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현철 원장님께서도 상호 신뢰 구축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양쪽에서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협조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조치를 좀 계속적으로 내놓는다면은 이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진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